네, 안녕하세요.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두 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늘 그 첫 번째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컨텐츠는요. 먼저 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의 아주 초기 모델인 펄셉트론에 대해서 먼저 오늘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펄셉트론의 구조가 어떻고 원리는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설명하고 우리가 이제 학습을 시킬 텐데요. 러닝을 시키는 거죠. 러닝의 원리 그리고 그 러닝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어떤 관측치가 들어왔을 때 최종적으로 이제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즉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최종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이제 되는데요. 그 안에는 이제 gradient descent method라고 하는 학습의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자, 최적화 수업에서 우리가 한번 다루었는데요. 자, 그 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멀티레이어 펄셉트론, 이제 이 펄셉트론을 좀 더 이제 개선시킨 건데요. 좀 확장했다고 볼 수 있죠. 자, 멀티레이어 펄셉트론의 구조와 원리, 그리고 학습과 인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펄셉트론인데요. 자, 이 펄셉트론은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들이 이제 출현합니다. 즉, 레이어, 층, 노드, 그 다음에 웨이트, 가중치, 러닝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 자, 이런 개념들이 이제 나타날 텐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펄셉트론은 아주 초창기의 모델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아주 큰 관심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어떤 한계점이 드러나서 이제 이 연구가 좀 중단이 됐는데요. 자, 어떤 한계점을 가졌는지 우리 오늘 같이 보도록 하고, 자, 이 한계점을 이제 이 다층 펄셉트론, 멀티레이어 펄셉트론이라는 것이 이제 극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다층 펄셉트론도 한때 그 한계점이 좀 또 드러나가지고 문제가 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으로, 즉 멀티레이어 펄셉트론의 레이어의 수가 아주 많은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되어서 이제는 딥러닝으로 이제 불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딥러닝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는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펄셉트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펄셉트론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펄셉트론은요. 자, 밑에 보시는 이런 그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제 입력층이고 하나는 출력층인데요. 자, 이 입력층은 우리가 이제 인풋으로 넣는 어떤 벡터라고, 퓨처 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D 차원의 벡터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자, D 차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x sub 1부터 x sub 2, x sub I, x sub D까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이어스라고 하는 x of 0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1이라는 값을 이제 무조건 이제 집어 넣을 텐데요. 자, 일단 이렇게 입력이 된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뭔가 계산을 해서 이제 출력이 나오는데 지금 결과물이, 자, 펄셉트론은 원래 기본적으로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 즉 이진 분류기였어요. 즉 0 아니면 1로, 0 or 1, 자, 0 or 1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한 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지금 노드인데요. 자, 그것을 연결하는 곳에는 지금 W sub 1, W sub 2, W sub D, W sub 0도 있죠. 요 아까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곱해줘서 뭔가 이제 웨이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단 B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W들이 이제 곱해진다. 자, 그래서 이 W 곱해지는 것이 지금 웨이트고요. 그 다음에 이 W가 연결되는 이 선을 우리가 이제 엣지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일단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는 일은, 자, 지금 보시면 인풋 노드, 즉 인풋 레이어, 즉 입력층에서 인풋이 들어가면 그 각각의 웨이트를 곱해서 다 더해 주는 거예요. 더해 줘서 일단 합을 구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출력층의 이 노드를 좀 확대해서 그린 거고요. 지금 시계 방향으로 90도로 이렇게 방향을 지금 공간이 모자라서 이렇게 세로로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인풋들과 웨이트들을 곱해서 이제 여기 이제 합을 일단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메이션을 해가지고 W하고 X하고 다 곱했네요. 다 더했습니다. 그래서 그 더한 것을 S라고 부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것을 0이나 1인 둘 중에 하나로 지금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0 혹은 1이라는 값으로 만들어줘야 해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활성 함수라는 것을 한번 이제 우리가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타우라는 제가 노테이션을 쓰고 있고요. S를 이 안에 합을, 즉 일종의 weighted sum이죠. weighted sum을 가중합을 이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y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타우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자, 이 타우라는 함수가 자, 이렇게 생겼어요. S가 주어질 텐데 S가 0보다 크면 1, 0보다 작으면 자 0을 할 때도 있고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그럼 일단 여기를 0이 마이너스 1이냐 1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고 지금 한 예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0이라고 구분하는 것도 있는데요. 자 일단은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자 결론은 x는 오리지널한 그 퓨처 벡터 x가 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weighted sum을 구한다. 자 weight를 곱해줘 가지고 그래서 그 sum을 구한 다음에 sum을 가지고 activation function이라 불리는 activation function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를 텐데요. 요 활성 함수를 거쳐서 0이나 1이나 마이너스 1로 변환이 된다. 자,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입력층이라고 했던 그 인풋 레이어에는 여러 가지 동그라미 노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노드라고 부르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즉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아웃풋 노드는 지금 아까 아웃풋 레이어에 즉 입력층에 노드가 하나가 있었어요. 자, 그것이 이제 아웃풋 노드가 되겠죠. 이 노드에서 하는 일은 weighted sum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activation function을 계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을 조금 수학적으로 그냥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y가 이제 마지막 최종 아웃풋인데요. 이 y는 activation tau of s라는 식으로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의 결과물이고 이 s가 뭐냐면 지금 아까 weighted sum을 했는 곳에다가 우리 bias라고 하는 b라고 하는 그것도 집어넣어 줬지 않습니까? 자,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걸 조금 이제 매트릭스의 형태로 적으면 이렇게 되겠군요. w라는 매트릭스와 x라는 매트릭스를 자, 트랜스포즈를 이용해서 이렇게 곱하면 자, weighted sum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b라는 bias까지 더했습니다. 자, 그것의 액티베이션 펑션의 결과물을 y라 부르자. 그럼 이 액티베이션 펑션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s가 0보다 크면 1, s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예측을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자, 이것은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제가 지금 밑줄로 긋는 저 W라는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X라는 벡터네요. 죄송합니다. W라는 벡터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X 벡터 플러스 B라는 값을 보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예. 뭐 이런 판단을 하자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요 지금 제가 밑줄을 그은 게 0보다 크냐 0보다 작으냐에 따라서 지금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판단이 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그럼 우리가 그 베이즈 디시전 시어리에서 공부했다시피 자, 어떤 값이 0보다 크면 이것을 어떤 하나의 부류로 자, 이제 분류를 하고 이 값이 0보다 작으면 또 다른 하나의 부류로 분류를 하겠다. 즉, 뭐 1이면은 이 오메가 1이라고 부르고
마이너스 1이면 오메가 2라고 부르겠다. 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종의 선형의 분류기의 형태에 해당합니다. 선형의 분류기, 즉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되는 거죠. 즉 직선을 그어놓고, 자 어떤 직선을 그어놓고 어느 한쪽에 위치하면 플러스, 그러니까 뭐 오메가 1, 어느 반대편에 오면 오메가 2라고 결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위에 보여드렸던 이 퍼셉트론은 자 플러스 1이라고 판단하느냐 마이너스 1이라고 판단하느냐, 자 그런 구분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OR 게이트라고 하는 예인데요. 자 이 예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관측지가 0,0이다. 자 지금 트랜스포즈로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원래는 이제 열벡터입니다. 자 0,0은 여기에요. 자 얘 지금 네모 사각형으로 이제 파란색으로 색깔 칠해 놓은 게, 걔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타겟 클래스가 마이너스 1이네요. 그 다음에 B는 여기고요, C는 여기고요, D는 여기인데 걔들은 전부 다 1입니다. 1, 1, 1.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로 지금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분류를 한다. 분류를 하는 퍼셉트론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렇게 한번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서 OR이라고 부르는 것은, 왜 OR이라고 부르느냐? 자, B처럼 둘 중에 하나라도, 자,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결과물이 1인 거예요. 자, 1, 0은 1이고요. 0, 1도 1이고요. 그 다음에 1, 1도 1이에요. 즉 앞에 있는 거나 뒤에 있는 거나, 예, 그 피처가 두 개인데 각 점이 둘 중에 하나의 피처라도 1을 가지면 타겟 값은 1이다. 그러니까 OR의 개념이죠. 자,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자 이런 가중치를 미리 정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이런 가중치가 만약에 있다면, 즉 이 퍼셉트론은 W라는 그 웨이트 벡터가 자 1, 1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웨이트는 마이너스 0.5라고 해 놓은 거네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W 벡터 곱하기 X 더하기 B라는 이 수학식을 계산을 하면 이게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이제 경계선이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D sub X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수학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수학식은 지금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이 직선과 같습니다. 이 직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0보다 크면 어느 하나의 부류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다른 부류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자, 성공을 한 거네요. 즉, 저 C라고 하는 샘플을 한번 해볼까요? C라는 샘플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C라는 샘플을 만약 X 대신에 집어넣었다. 자, 그러면 자, Y는 액티베이션 펑션 타우의 어떤 그 웨이티드 썸을 계산하는 식이 들어 있고요. 자, 그래서 W란 벡터 트랜스포즈가 이렇고, C 이제 이게 C죠. 자, 얘가 이제 C인데요. C라는 점인데, 그대로 식을 해보니까 안에 있는 것이 0.5가 돼, 웨이티드 썸이 0.5가 돼 가지고 액티베이션 펑션의 결과는 양수니까 1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C가 1이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제대로 되었다. 그러면 이제 B하고 D도 다 이게 이제 플러스 1,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어떨까요? A는 이제 사실 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류가 제대로 된 거예요. 자, 직접 계산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방금 전에는요, 우리가 그 하나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웨이트와 그 바이어스 W와 B를 우리가 미리 정해놓고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의 최종 목적은 그 W와 B를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퍼셉트론 학습이라는 것은 자, 훈련집합, 자, 인풋이 뭐냐? 자, 이런 걸 집어넣는 거지, 이런 걸. X of 1, 그 다음에 T sub 1. 자, X라는 점은 T1이라고 하는 원래 이제 그 클래스 정보가 있었고,
x2는 t2라는 클래스 정보가 있었고 그런 게 이제 캐피탈 N 개만큼 있었다. 자, 이걸 가지고 이것들을 잘 이렇게 구분해내는 W하고 B를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 T라는 것을 클래스인데, 자, 이게 만약에 어느 한 부류에 속하면 1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부류에 속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부르자 라고 해놓고 W와 B를 찾는 거예요. 찾고 나서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러 가겠죠. 자, 이거는 지금 학습의 과정이고, 인식은 최종적으로 찾은 W와 B를 이용해서 새로운 X가 들어왔을 때 저 아웃풋이 뭘까? 이걸 알아맞히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AND의 분류 문제도 한번 해볼까요? 자, AND의 분류 문제는 보시면 아까는 OR이었죠. 이번엔 AND인데 둘 다 1일 때만 1이에요. 자, 보시면 D가 1, 1, 둘 다 1이기 때문에 그 D의 T값, 즉 그 클래스 부류 값은 1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보시면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즉 그림으로 나타내면 얘만 1이고 얘하고 얘는 전부 다 이제 타겟 값, 클래스 값이 마이너스 1인 이런 상황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이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과연 이 웨이트를 뭐라고 둬야, 뭐라고 물음표로 되어 있는 것을 찾아야 이 두 가지를 잘 분류해낼 수 있겠느냐? 자, 그런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앞에서 봤던 그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경계선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의 경계선이 나온다든지 뭐가 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렇게 나와도 되고 이런 식의 하여튼 그 바운더리 즉 경계선이 나오면 이제 성공적으로 분류를 하게 되겠죠. 자, 어떻게 찾을까요? 그것을. 자, 그러면 이 학습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설계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패턴 리커그니션에서 학습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죠. 자, 먼저 이것을 어떤 옵티미제이션의 문제로 공식화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해를 찾는 이런 과정이에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퍼셉트론에 의해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분류기의 구조 및 정의와 분류 과정의 수학식을 정의한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와 수학식을 정의한다 이런 내용이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자, 이것이 학습이 되려 그러면 자꾸 그러니까 뭔가 업데이트가 계속 돼야 돼요. 점점 좋은 방향으로. 자, 그러려면 어떤 그 분류기의 품질을 측정하는 어떤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비용 함수, 즉 코스트 함수, 코스트 펑션이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J sub 세타, 일반적으로 일반화시켜서 적으면 세타라고 표현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세타가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W 벡터하고 B라는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찾기 과정에서 이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세타를 찾아내는 그런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되는 건데요. 1번, 2번, 3번을 자, 한번 우리 퍼셉트론에서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1단계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이 퍼셉트론의 구조와 수학식을 정의해야 되는데 그 수학식은 이미 아까 우리가 본 겁니다. 그래서 y가 최종 아웃풋이고요. 자, y가 최종 아웃풋이고 그것이 이제 타우 액티베이션 펑션 타우 오브 s인데 이 타우 값은 결국은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고요. 그 다음에 이 s 값이 지금 weighted sum이죠. 자, 요 괄호 안에 있는 요 weighted sum을 이제 s로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수학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이 w하고 b죠. 자, w하고 b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단계 2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비용 함수, 코스트 함수 정의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정의할까요? 코스트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퍼셉트론을 이게 이용했을 때 오분류, 즉 미스클래시파이드가 된 잘못 분류된 것이 있으면 그 비용 함수가 커져서
나빠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개선시킬 텐데요. 자, 비용 함수를 지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위에 있는 수학식에서 우리가 어떤 걸 봤냐면, 즉 W, 이게 벡터죠. 트랜스포즈 곱하기 W, X라는 벡터 플러스 B라는 것이 이게 뭐 D sub X라고 하는 우리 decision 펑션인데, 의사결정을 함수인데, 원래 이게 만약에 0보다 크다면, 그죠? 만약에 이게 정분류일 때는, 그죠? 정분류일 때는, 자, T 값이 이게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근데 오분류를 했다. 잘못 분류했다면 t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자, 반대로 이게 만약에 음수면 정분류했으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오분류했으면 플러스 1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자, 우리 비용 함수를 제대로 맞춘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제대로 못 맞춘 것, 즉 이 y라는 집합을 O 분류된 샘플의 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O 분류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계산을 했다고 쳐보자고. 이런 계산을. 자, 뒤에 거 문제 보면, 즉 이 뒤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것이요, O 분류되면 어떻게 되느냐. 양수일 때는 t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t 앞에 지금 마이너스 1이 또 붙었잖아, 여기.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또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가 돼. 즉 앞에 있는 것도 괄호도 플러스, 뒤에 있는 것도 플러스. 그러니까 어떤 양수가 어떤 값이 됩니다. 만약에 오분류된 것 중에 이게 0보다 작다라고 했다. 0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오분류되면 플러스 1이 되죠. 자, 그럼 뒤에 있는 괄호는 마이너스고요. 앞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곱하기 t가 플러스 1이니까 이것도 마이너스가 돼서,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니까 결과물은 또 플러스, 즉 양수가 된다. 즉 오분류된 된 y에 속한 이 x들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코스트 함수가 점점 커지겠죠. 오분류된 것들이 자꾸 많아지면 이게 점점 커질 겁니다. 자, 그래서 y는 항상 양수, 오분류된 것들만 고려하니까, 만약에 y가 공집합이다. 그럼 오분류, 잘못 분류한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스트 펑션은 0.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리고 오분류한 것들의 개수가, 이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게 개수를 의미하는데, 그 개수가 클수록, 오분류를 자주 할수록 이 코스트 함수가 점점 커지겠네요. 아까 제가 위로 화살표 했던 것처럼.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비용 함수가 정의가 된 거야. 아, 오분류를 많이 하면 코스트 함수가 커지는구나. 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용 함수를 미니마이즈 시켜야 되는 거죠. 최소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어떻게 러닝을 시킬 것이냐. 지금 러닝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 즉 이 코스트 펑션을 0이 되는, 최소값이 되도록 하는 세타를 찾으면 이제 가장 좋은 거겠죠. 자, 어떻게 찾을까요? 자, 우리 최적화, 옵티미제이션 공부할 때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공부했던 거 자, 복습해 보면, 자, 이게 이제 j라는 함수예요. j sub 세타라는 함수고, 이제 세타가 이제 변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특정 t라는 시점에 만약 여기 있었다면, 자, 여기죠. 지금 그 코스트 함수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미니마이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 시점에서의 미분값은, 즉 이 j라는 함수를, 자,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원래 미분을 이렇게 했다. 세타에 대해서 미분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지금 접선의 기울기니까 음수네요. 음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작은 쪽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수, 이 미분값이 t라는 시점에서의 미분값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또 곱해줘야지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양수 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하. 자, 그래서 늘 코스트 함수 j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인 방향으로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의 이제 핵심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동할 거냐, 뭐 엄청 크게 이동할 거냐, 작게 이동할 거냐 이슈는 어떻게 있었죠? 그래요. 요 앞에 붙은 low라고 하는, 즉 이 low라고 하는 학습률, learning rate라는 것을 곱해서 자, 이동을 시키는 거였죠. 자, low가 클 때, 작을 때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low를 또 이제 제일 처음엔 크다가 점점 좀 작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자, 여기에 최적점, 자, 여기가 최적의 세타다라고 이제 찾게 되겠죠. 자, 그걸 이제 알고리즘을 조금 정리해 보면, 자, 제일 처음에는 이니셜 솔루션을 정한다. 초기 해를 정하는 거야. 즉 세타 서브 0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로 자,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스타핑 룰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이 세타로 미분해서 마이너스를 곱한 방향으로, 즉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뭐 양수냐 음수냐, 뭐 이런 쪽으로 이동시킨다. 자, 그런 뜻이겠죠. 자, 이때 이제 필요한 수식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 여기는 이제 H란 시점에 세타에 있는데, 자, 이거는 H란 시점에서의 learning rate. 자, 요거는 이제 H하고 상관없이 그냥 constant low로 하면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겠다는 거고, 이 H에 따라서 low를 좀 변화시키겠다 그러면 이제 뭐 low of H라고 또 뭐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얼마만큼 이동시킨다고? 자, 요만큼 이동시키는데 그 방향은 그래요. 미분한 것 곱하기 요 마이너스 한 것까지. 그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그것을 H 플러스 1 시점의 세타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J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우리 방금 예에서는. 자, 그럼 이 수학식을 자, 두 개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W도 찾아야 되고 B도 찾아야 되니까 편미분을 하는 거예요. partial derivative를 구한다. 자, 그러면 미분을 이용하면 저 위에 있는 식은 자, 요렇게 되겠죠? 자, W로 미분하니까 요거하고 요거만 남아서 이렇게 될 거고, B로 미분하면 앞에 있는 이 T만 남겠네요. 자, 이렇게 남았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W 현재 H 시점의 W를 H 플러스 1 시점의 W로 바꿔야 되고, H 시점의 B를 H 플러스 1 시점의 B로 바꿔야 돼서 지금 우리가 구한 이 미분값을 이제 이렇게 넣은 거죠. 자, 이렇게 미분값 넣고 이렇게 미분값 넣어서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W와 B로 두 가지로 쓰는 게 좀 귀찮으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즉 이 표현은 이제 B가 없어졌는데, 이 왜 B가 없어졌냐면 지금 W도 그렇고 W라는 것이 W를 그냥 이제 X와 이제 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이제 X of 1부터 X of D까지 해서 W1 WD까지 표현을 해서 이렇게 곱해서 할 거냐. 자, 밑에 있는 이 식은 X 햇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이것을 X0, X1, X0부터 XD까지 표현하겠다는 거야. 즉, 원래 X0는 1을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W 햇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W1, WD까지 있는 건데, 여기다 이제 B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위에 있는 거를 하나의 수학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자,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식의 업데이트 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퍼셉트론의 학습 규칙, 즉 델타 룰이라는 이름으로 또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업데이트 시키는 알고리즘은 이제 확인이 됐네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학습시키는 과정을, 러닝 시키는 과정을 수도 코드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네요. 자, X가 인풋이에요. 그 다음 학습률 low를 우리가 정해주면 출력으로는 이제 W하고 B가 최적의 값이 나올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뭐 해요? 자, 초기화 시키고요. 자, repeat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반복해. 언제까지? 나중에 오분류된 집합이 없을 때까지 계속 하겠다는 거지. 자, 반복을 계속 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오분류된 건 공집합, 즉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가지고 있는 게 1부터 n까지니까 자 for문을 써서 계속 반복시켜요.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 자 뭐 하냐 보면요, weighted sum 구해가지고 액티베이션 시켜서 y라고 부르고, 자 그 y가 자 이제 아웃풋인데 우리가 이미 갖고 있던 실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갖고 있던 그 타겟값과 같지가 않으면 그 아까 공집합이던 오분류 집합에다가 이번에 잘못 분류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합해. 자 그래서 새로운 y라고 이제 부르는 거야. 자 이걸 이제 계속하면 오분류된 게 종류가 나오겠죠. 그 오분류된 종류를 이용해서 자 그 y를 이용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weighted 자, gradient descent 메소드로 업데이트 시키는 그 W하고 B를 우리가 찾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업데이트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W도 업데이트 시키고 B도 업데이트 시키고, 그러면 업데이트가 된 W와 B가 나타났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 Y가 공집합이 아니고, 즉 잘못 오분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완벽하게 분류가 다 되면 이제 그 W가 하고 B가 최적의 W와 B다라고 우리가 찾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학습이 다 된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OR 게이트인데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잘라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제일 처음에 이니시에이트 초기화를 시켜서 제로 시점에 W를 이거라고 하고 제로 시점에 B를 이거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로우를 0.4라고 했다고 가정하면, 자 먼저 그 의사결정의 경계선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지겠죠. 자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됩니다. 저 수학식이 이제 이렇게 경계선이 되어서 어느 한쪽은 예를 들어서 플러스고 이거는 마이너스라고 하면, 자 요거하고 요게 잘못 판단이 됐네. 자 그래서 A하고 B가 오분류된 집합이죠. 자 그래서 그 오분류된 집합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 이제 업데이트 시키는 겁니다. 요렇게 업데이트 시키고 요렇게 업데이트 시키고. 자 한번 따라가 보시고요. 자 업데이트 된 게 이제 나왔어요. 업데이트 돼가 W가 요게 이제 업데이트 된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요게 업데이트 됐네. 자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자 마이너스 0.1이니까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75니까 마이너스 0., 플러스 0.75니까 0.75. 그 다음 B는 이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적은 거예요. 즉 의사결정의 경계선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런 직선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런 직선. 그러면 이쪽은 플러스라 그러고 이쪽 마이너스라 그러면 오분류된 게 이거 하나가 있는 거네. 자 그럼 이제 오분류된 집합은 하나가 됐네요. 자 이걸 또 이 오분류된 집합 하나 가지고 이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지금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하고 네 번째도 하고 계속 해 나갈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나온 건 여기, 두 번째 나온 거는 여기, 자 우리가 봤고요. 자 세 번째도 여기 되고 네 번째도 내고 이고 다섯 번째 여기 네 번째가 여기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여기가 딱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완벽하게 분류가 됐네요. 자 여기 이제 요 A보다 약간 위쪽에 가 있고 여기 이제 다 플러스라고 판단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과가 끝난 거예요. 그럼 최종적인 W하고 이제 B가 알려졌기 때문에, 자 이제는 이제 recognition만 하면 됩니다. 자 분류만 하면 된다는 거지. 자 recognition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한마디로 최종적인 이제 분류를 하자는 거야. 분류, classify를 하자. 자 그러면 이제 이 W하고 B를 이용해서 자 요런 룰이 만들어지겠네. 자 이게 0보다 크면 어떤 한 집합이라 그러고 아니면 다른 집합이라 그래라. 자 요까지 자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요. 자 이제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이 생겨요. 자 제일 처음에 초기값을 어떻게 주냐. 저는 이제 초기값 바로 주고 시작했는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딥러닝도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초기 값을 예를 들어서 다 0을 줬다. 자, 0을 다 주는 것은 안 좋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뭐 이 업데이트가 안 돼. 좀 이따가 업데이트 시키는 룰도 좀 말씀드릴 텐데, 자,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에 자,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업데이트 시키는 것들을 공부할 텐데 0은 좋지 않은 선택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5 사이에서 가중치를 아무거나 랜덤하게 무작위로 설정하는 거예요. 무작위로 랜덤하게 설정해야 된다. 이게 답이야 지금 일단은. 오케이. 자, 그 다음 학습률을 어떻게 설정하냐. 아까 그 로우를 크게 할 거냐 작게 할 거냐, 아니면 크다가 점점점 작아지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없고요. 그래서 뭐 크다가 작아지는 것이 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자, 그거는 이제 그런 이슈가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패턴 모드와 배치 모드가 있어요. 이 업데이트를 시킬 때. 자, 아까 앞에서 봤던 거는 우리가 배치 모드를 한 겁니다. 배치 모드. 배치라는 것은 여러 개를 모은 그룹인데요. 하나의 그룹을 다 집어넣고 업데이트를 시켰어요. 가중치를.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을 보고 업데이트된 가중치에다가 다시 아까 우리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다 통째로 집어넣어서 또 업데이트 시키고, 자, 그렇게 리피트 문이 돌아갔죠. 자, 근데 이번에 이제 이 패턴 모드라는 건 뭐냐? 자, 그렇게 아니고 그냥 하나씩 하자는 거야. 지금 보시면 보세요. 지금 다 똑같은데, 자, 비슷한데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이 for 문 안에 업데이트를 시키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관측치 집어넣고 업데이트 시키고, 두 번째 관측치 시키고 업데이트 시키고, 뭐 이런 거죠. 예. 자, 그런 방법도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퍼셉트론을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완성을 했는데 혹시 또 추가적인 이제 이슈는 선형 분리가 가능한 경우,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은 어느 직선을 하나 딱 그어 놓으면 완벽하게 분리가 가능해요. 그죠? 근데 선형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위에 있는 그림 보세요. 동그라미하고 네모하고 어느 직선을 그어서 분리할 수 있나요? 완벽하게? 뭐 어떤 식으로 그어도 이게 선형, 이게 완벽하게 분리가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이쪽을 네모라 그러고 이쪽을 동그라미라 그러면 이런 애들이 다 잘못 판단된 거 아닙니까? 얘도 좀 잘못 판단됐고. 자, 그래서 완벽하게 분리가 안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아까는 우리가 이 코스트 펑션을 0이 되도록 할 때까지 돌리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근데 그걸 이제 포기하는 거야. 그걸 포기하지 않고 이 코스트 펑션을 그냥 미니마이즈 시키는 방향으로 살짝 수정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제 포켓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자, 특히는 이제 이 선형 분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사용되는 거고요. 그냥 나중에 그냥 미니마이즈 시켜서 그냥 이 계속 이 이터레이션 반복을 할 때, 리피트를 해서 반복을 할 때 몇 번 하다가 멈추어라 한다든지, 이 코스트 펑션이 어느 정도 아주 작은 값이 되면 멈추어라. 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포켓 알고리즘, 자, 보시면은 뭐 제가 지금 디테일하게 설명할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런데요. 여기 좀 눈에 좀 드러나게 보이는 것이 이제 뭐 W 베스트와 B 베스트만하고 이렇게 이런 표기가 보이고, Q를 품질이라고 표현해서 Q 베스트를 이제 정해놓고, 자, 아까 했던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게 패턴 모드로 이제 돌아가네요. 자, 요 안에서 지금 요 업데이트 시키고 있으니까, 자, 돌아간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 품질을 구해. 이 상태에서의 품질. 자, 이 품질이 이제 정인식률, 제대로 인식한 비율이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 그 앞에서 Q 베스트, 가장 좋았던 베스트보다 크면은 이번에 구한 거를 베스트로 넣어라. 이번에 구한 걸 베스트로 넣고, 이번에 품질을 베스트 품질로 넣어라. 그런 다음에 이터레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H를 한 번 더 더해가지고 다시 이제 돌리는 거예요. 위로 리피트로 돌아가서. 그래서 계속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하다가 스타핑 컨디션, 즉 어느 정도 되면, 즉
이 이터레이션 h가 아주 커진다든지 어느 정도 값에 도달한다든지 그 다음에 q 베스트 값이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멈춰라 라고 이제 정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w하고 최종적인 b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학습이 된 거죠. 자, 이런 식의 변형도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했던 내용은요, 이게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아이디어인데, 이게 프랭크 로젠버트 브라시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이게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국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그냥 참고 삼아, 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그 기초적이었던 퍼셉트론에 대한 얘기가 됐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것을 좀 더 확장시킨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즉 MLP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